자, 미드랑 영화로 영어 공부 많이들 하고 계시죠?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미드 같은 경우에는 프렌드, 그 다음에 영화는 뭐 이제 유튜브 찾아봤는데 왠지 모르겠지만 라푼젤이랑 인턴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전 둘 다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지난 영상에서 살펴보았지만 미드, 영화로만 혼자서 공부를 하면은 실제 스피킹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는 한계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 오늘 영상에서는 자, 미드, 영화 공부 외에 추가적으로 무엇을 해야지 이제 실제 스피킹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그 해결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자, 지난번 영상을 짧게 요약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이 뭐였죠? 결론은 미드, 영화, 유튜브 자료로만 혼자서 공부를 한다면 분명히 이제 실전 스피킹 실력을 늘리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로는 미드와 현실은 다르다. 즉, 현실에서는 내가 진짜 쓰이는데 미드에는 나오지 않는 영어가 존재합니다. 두 번째로는 미드에 나오는 모든 대사를 천재가 아닌 이상 기억하기도 어렵고 연상하기는 더더욱 어렵다. 세 번째, 설령 거기 나오는 대사를 모두 외운다 한들 거기 나온 대사를 그대로 쓸 일은 없다. 어떻게 해야 된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변형시킬 줄 알아야 된다.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한계점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해결책은 바로 독학과 더불어서 실전 영어를 병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미드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주 2회 1시간 정도는 이제 실제로 상대방과 영어로 말을 주고받는 그런 상황을 확보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뭐 예를 들면 많죠. 뭐 전화영어, 뭐 화상영어, 뭐 회화 스터디, 뭐 그룹 스터디, 또는 뭐 1대1 과외를 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굳이 이런 게 아니더라도 회사에서 직접 실전에서 영어를 쓸 수도 있고, 뭐 학교 영어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영어 발표를 할 때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예시는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이제 뭐 미드로 혼자 열심히 독학만 하거나, 또는 독학 없이 그냥 전화영어, 화상영어만 열심히 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힘들더라도 이 두 가지를 병행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스피킹 공부는 뭐다? 독학 플러스 실전, 이 두 가지 바퀴가 딱 잘 돌아가야지 실력 향상을 제대로 이룰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자, 왜 독학과 더불어서 주 2회 1시간 정도는 실전 영어에 접할 필요가 있는지 역시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전은 자료와, 그러니까 미드와 현실의 간극을 좁혀주고 메꿔줍니다. 미드, 영화가 아무리 현실을 잘 반영을 했을지라도 거기 나오는 상황과 내가 접할 현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상황에서 영어로 쓸 현실은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미드랑 영화가 정확히 1인칭에서 내 일상, 내 상황, 내 직업, 어떤 내가 말할 스피킹의 그 상황을 정확히 다룬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요컨대 미드에는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현실에서는 쓰는 영어가 존재합니다. 아마 지금 회사나 뭐 학교나 아니면 해외에서 직접 이제 실제로 스피킹을 쓰고 계신 분들이라면 분명히 뭐 유튜브 영화 미드에 나오는 영어와 내가 실제로 하는 영어에 분명히 차이점이 있다는 걸 분명히 느끼고 계실 거예요.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일을 하면서 그 영어로 회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저 이런 말을 했어요. 아, 드디어 한도 거래를 풀었어. 영어로 하면은 I eventually had limitation of transaction removed. 그 다음에 이거 이제 개인적으로 그냥 물어본 건데, 그 저희 영어 튜터님이 그 싱가포르에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 싱가포르에서는 음주운전 하면은 어떤 처벌을 받아요? What are the penalties for driving under the influence in Singapore? 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전 이걸 사실 약간 버벅이면서 말했습니다. I eventually got rid of limitation, transactional limitation 이런 식으로 살짝 조금 틀리고 뭔가 어색하게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저도 3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미드랑 뭐였죠? 영화, 그 원더랑 안녕 헤이즈, 그 다음에 너의 모든 것 총 시즌 1, 그러니까 10개 에피소드를 했는데 이 세 가지에서 방금 말씀드린 그 어떤 한도 거래, 풀다, 음주운전 이런 건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잘 말할 리가 없겠죠, 당연히.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미드랑 영화랑 자료에서 배울 수 없다면 어떻게 배워야겠죠? 어떻게 그 한도 거래가 limitation of transaction인지 풀다가 remove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알게 된 방법은 저 이제 회의 끝나고 그 튜터님께 역시 또
여쭤봤습니다. 전 모르는 게 있어 기억해야 항상 여쭤봐요. 이육씨, I have a quick question. I wanted to say 한도 거래를 풀다 a while back ago in the meeting, but I was wondering if you got it right. So like how would you say?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묵 선생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I eventually had limitation of transaction removed라고 말을 하겠다라고 여쭤봐서 저는 이제 이거를 잘 말할 수 있겠죠. 이제 뭔가 한도 거래 limitation of transaction 풀다를 remove를 가는구나라고 분명히 저는 학습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음주운전은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돌려 말했어요. What are the penalties if you drive while you're drunk? 이런 식으로 또 돌려 말했는데 역시 이건 어떻게 알았냐면은 음주운전이 막힌 기억이 있으니까 이제 일하다가 찾아본 거예요. 음주운전 영어로. 음주운전 영어 네이버 응용사전에 찾아봤더니 어떻게 나오냐? drink and drive 또는 drive under the influence 뭐 기타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봐서 저는 이거를 알게 됐어요. 자, 이처럼 실제로 자신이 쓰는 영어를 알 방도는 보다 오로지 실전을 통해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 이눅 선생님이랑 영어로 회의를 안 했으면은 저는 애초에 제가 뭘 쓰는지도 모르고 뭘 모르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도 거래를 풀다를 내가 영어로 모르는구나라는 걸 인식조차 못했을 겁니다. 따라서 직접 전화 영어를 하고 뭐 화상 영어를 하고 뭐 그룹 스터디를 하고 또는 운이 좋으신 분들은 회사에서 영어를 쓰면서 비로소 자신이 부족한 부분이 어디고 내가 실제로 쓰는 영어들이 어떤 것들이고 그래야지 이제 모르는 것들을 찾아보고 물어봐서 현실 영어를 익힐 수가 있겠죠. 현실 영어보다 미디에는 등장하지 않을 수도 있는 영어들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반대의 경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부를 할 때 내가 진짜로 쓰이는 영어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반대로 자료를 공부하면서 미드를 보고 영화를 보면서 내가 실제로 쓰지 않는 영어를 걸러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미드에 나오는 영화에 나오는 걸 다 공부할 수 없잖아요. 설령 시간이 많아서 다 공부할 수 있다 한들 그거보다는 진짜 필요한 것만 쏙쏙 골라내가지고 중요하지 않은 거는 대충 하고 중요한 거는 강약 조절하면서 중요들을 주면서 공부를 해야지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학습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안녕 헤이즐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I'm not seeking political asylum. I'm not seeking political asylum. I'm not seeking political asylum. 자, 이거 실전에서 쓰실 것 같나요? 13. Hush. I am in the midst of a grand soliloquy here. 13. Hush. I am in the midst of a grand soliloquy here. I'm the midst of grand soliloquy. 자, 발음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저 솔직히 뜻도 까먹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미디에 나오지만 거의 뭐 안 쓴다고 해도 무방한 영어들이 제가 중요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이거 공부할 시간에 더 진짜로 쓰이는 것부터 공부를 하고 나서 나중에 진짜 공부를 할 게 없다. 그때 가서 공부를 해야겠죠. 다른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It'd be a privilege to have my heart broken by you. It'd be a privilege to have my heart broken by you. It would be a privilege to have my heart broken by you. 자, 이거 뭔가 쓸 법하죠? 자, 그런데 제가 그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해 본 건데 이거는 그 외국인 애인이 있지 않은 이상은 저는 거의 쓸 일이 없다고 봅니다. 대부분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로 영어를 많이 쓰는데 비즈니스 이런 말 할 상황이 과연 나올까요? 안 나오면 뭐로 애초에 공부를 하나요? 자, 저희가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드, 영화에 나오는 상황이 우리 상황과 완전히 똑같다고 가정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나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저희가 영어를 쓰는 상황과 미드에 나오는 상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은 만약에 그 뭐 비즈니스적으로 영어를 공부한다 하면 굳이 로맨스에 관련된 영어는 몰라도 되는 거야. 그 시간에 차라리 비즈니스에 관련된 더 심도 있고 자세한 단어를 배우는 게 좋겠죠. 자료에 나오는 걸 다 공부하면 솔직히 바보입니다. 뭐 열심히 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니 안 쓸 건데 뭐하러 공부해요. 지금 쓸 것만 골라서 공부해도 엄청나게 양이 많은데 그래서 따라서 실전 영어를 통해서 진짜 쓰이는 게 뭐고 진짜 쓰이지 않는 게 뭔지를 골라 이제 이런 현실 감각을 익혀서 자신이 강약 조절하면서 골라면서 선별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어야겠죠. 독학과 더불어서 실전을 반드시 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저희의 한정된 암기력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역시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화 안녕 헤이즐에 다음과 같은 대사가 있습니다. This is an opportunity that I may never get again. This is an opportunity that I may never get again. This is an opportunity that I may never get again. 저는 이게 특히 기억에 남는데 뭔가 쓸 것 같기도 하고 멋있어 보이니까 이건 진짜 달달달달 외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영어로 회의를 지금 거의 8회차 하고 있는데 분명히 이 대사를 쓸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런데 이걸 한 번도 써먹지를 못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제가 3개월 동안 매일매일 공부를 했다 그랬죠. 자, 그리고 영어 회의를 들어가는데 이 3개월치 어마어마한 분량을 3개월이 지난 뒤에 기억하려니까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실제 막 급하잖아요. 이처럼 제한된 암기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배운 걸 실전에 써먹을 수 있는 해결책은 바로 실전 영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학으로 공부를 하면서
주위에 그러니까 한 1시간 정도는 외국인 친구를 만난다든지 영어 스터디 그룹을 간다든지 하는 식으로 실제로 말할 기회를 확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제 3개월치 분량을 그 3개월이 지난 후에 기억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자, 주 2회 그 실전에 빠지면은 평균적으로 3, 4일에 한 번씩 쓰게 되죠. 이 3, 4일치 분량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고 그 다음에 3, 4일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배운 거를 써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자, 오늘 예를 들어 10문장을 배웠어요. 바로 뭐 스터디에 갑니다. 그럼 10문장 중에 한 5문장을 써먹을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30일 동안 총 배웠다. 그러면 총 300개죠. 한 달이 지난 후에 300개를 써먹겠다? 300개를 다 기억하지도 못하고 300개 중에 바로바로 끄집어내서 연상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말해보지 않고 써먹지 않으면 까먹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해보고 써먹으려면은 이 텀이 좀 줄어야 돼요. 뭐 최소한 한 3일에 한 번 정도는 말할 기회. 그래서 뭐죠? 배운 걸 바로바로 써먹어서 써먹은 건 잘 안 까먹기 때문에, 그래서 실전 영어가 분명히 독학과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이유 세 번째는 바로 변형력을 기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전을 통해서. 실전 영어에 좀 빠지다 보면, 그러니까 뭐 영어 과외를 한다던가 전화 영어를 하면 좀 좋은 습관이 생깁니다. 이 좋은 습관이 뭐냐면은 그냥 이제 미드랑 어떤 이제 뭐 영어로 공부할 때 그냥 기계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대사 하나를 보더라도 이걸 조금 바꿔서 내 상황이라면 이렇게 쓸 건데 이렇게 좀 바꾸면서 좀 연습을 하게 돼요. 역시 안녕 헤이즐에 나온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case you're wondering, that's why I like you, Hazel Grace. In case you're wondering, that's why I like you, Hazel Grace. In case you're wondering, that's why I like you. 그런데 자신이 만약 뭐 비즈니스 영어 회화 스터디에 뭐 일주일에 2번 다닌다 하면은 이제 그 비즈니스에 맞춰 좀 바꿔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In case you're often distracted by others when you work, that's why we need to try to work remotely. 이렇게 좀 바꿔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바꿔봐야지 비로소 in case 구절, 그 다음에 that's why 구절을 완전히 체화할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 어떤 자료든 미드가 됐던 영어가 됐던 뭐 원서가 됐던 영자 신문이 됐던 거기 나온 문장을 그대로 뱉을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저희 상황에 맞게 조금씩 바꿔야 돼요. 제가 방금 한 것처럼 저희가 실전 없이 그냥 영화 미드에만 빠져서 공부하면은 뭔가 거기 나오는 거 고지고대로 다 쓸 것 같다는 뭔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자신이 주기적으로 현실 영어에 접한다 하면은 자신도 모르게 그 현실 영어를 자료에 계속 튀어내서 이 문장은 내가 스터디에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 내가 실전 업무에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 이게 서로 바꿔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물론 이런 습관이 막 저절로 생기진 않습니다. 저절로 생길 수도 있지만, 자, 안 생기면 스스로 만들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자신이 이제 뭐 내일 모레 내일 전화 영어를 한다, 30분 동안 한다 하면은 그냥 받지 말고 그 전화 영어 받기 하루 전에 써보는 거예요. 써보는데 이제 미드나 영어에 배웠던 그런 문장들을 녹여서 쓰는 겁니다. 아까 말한 뭐 in case that's why 하면은 일부러 in case that's why를 써서 녹여서 써본 다음에 전화를 받고 실제로 써보면은 그 부분을 잘 활용할 수가 있겠죠. 역시 또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Is there any way we can make that trip happen? Is there any way we can make that trip happen? Is there any way we can make that trip happen? 이거를 이렇게만 이제 딱 외우는 게 아니라 바꿔보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자주 만날 방법이 없을까? Is there any way we can meet more often than now? 또는 뭐 Is there any way you can come earlier? Is there any way to recover deleted photos? You know, my girlfriend is really mad at me right now. Is there any way to make my girlfriend laugh? 자, 이렇게 변형해 보면은 그만큼 복습을 하게 되는 셈이고, 단순 복습을 떠나서 기존 문장을 바꿔보는 연습을 하겠죠. 그런데 만약 독학만 하고 그냥 스스로 뭐 미디어 공부하고 그냥 끝내버린다 하면은 이제 지금 당장에는 기억을 잘 하겠지만 일주일만 지나도 써보지 않기 때문에 금방 까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기억한다 한들 이걸 바꿔서 말을 해야 되는데 아까처럼 바꿔서 말을 잘 못하는 거. 왜? 바꿔보는 연습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스케줄을 짜본다면은 뭐 7일, 일주일에 7일 있다면은 뭐 이틀은 1시간 뭐 예를 들어 전화 영어를 하고 나머지 5일은 저는 미드나 영어로 공부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안녕 헤이즐이 나온 김에 뭐 월화는 안녕 헤이즐로 열심히 2시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에는 예를 들어 뭐 화상 영어를 하고, 물론 화상 영어 전에 써봐야겠어. 그 다음에 또 목금 다시 열심히 독학하고 미드로 영어로, 그 다음에 토요일날 또 실전 영어 뭐 전화 영어 화상 영어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독학 실전 이래야지 이제 배운 걸 써먹고 실전 영어에서 내가 실제로 쓰이는 영어, 진짜로 쓰는 영어가 뭔지 현실 감각이 생겨서 독학할 때도 골라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선순환이 계속될 수가 있겠죠. 미드로 영어로 영어 공부하는 거 좋습니다. 열심히 하는 거 굉장히 좋아요. 자, 그런데 이게 하다 보면은 정말 공부를 위한
공부가 돼버립니다. 너무 영화, 미드 이거 하나 끝내는데 집중한 나머지. 자,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미드, 영화 이해 자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 나오는 대사를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것도 아니에요. 실전에서 자기의 생각을 영어로 유창하게 표현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자, 독학과 실천을 같이 묶어서 병행을 해야지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새로운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야 한국에서도 되던데요.